어제 60대 남성으로부터 피습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한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정치권에서는 피의자의 당적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치부 박기환 기자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사고 직후부터 YTN에서 실시간으로 각 현장들을 연결해서 지금까지 쭉 속보로 보도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정치부 박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차분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국회를 연결해서도 봤습니다만 정치권도 충격에 여전하게 휩싸여 있는 상황이고 먼저 어제 발생 상황부터 좀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시죠. 네, 부산에서 새해 일정을 진행하던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전 10시 반쯤 60대 남성의 흉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던 중이었는데요. 한 60대 남성이 사인을 해달라며 지지자인 척 다가와서 이 대표의 목에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당시 시민과 당시자들이 서둘러 상처 부위를 지혈하며 응급 조치에 나섰고요.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네. 자, 이 대표 어제 그 수술을 마쳤는데 현재 상태는 어떤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나요? 네, 이 대표는 어제 곧바로 부산대 병원으로 이송됐죠. 이후에 현지 의료진과 가족들의 의견에 따라서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진 뒤 2시간여에 걸쳐 수술을 다시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내 경정맥 손상이 확인됐고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많아서 관삽입 수술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소상하게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초 수술이 1시간 정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상보다 한 2시간 가까이 수술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정맥 손상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혈전,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예상보다 많아서 수술 시간이 좀 길어졌었고요. 다행히 수술이 무사히 잘 끝나서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치료 중에 있고. 네, 조금 전 권칠승 수석 대변인과 의사 출신으로 인재 영입된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의 추가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의료 기록을 열람한 결과 흉기가 이 대표의 피하 지방층과 근육층을 모두 관통한 자상으로 확인됐고 내 경정맥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각종 지표는 양호하지만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항생제와 진통제 등 회복을 위한 약물을 투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고비는 넘겼지만 조금 더 이재명 대표 건강 상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입원한 서울대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네. 일단 이 대표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황이라 면회는 가족 1명만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천준호 비서실장 등 중환자실 앞을 지키고 있는 당직자들도 이 대표의 얼굴도 보지 못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3총리 가운데 한 명인 김부겸 전 총리는 오늘 아침 병원을 찾았습니다. 면회가 안 되더라도 이 대표의 가족을 만나서 위로를 전하겠다는 거였는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정치 테러 행위가 용납돼서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어렵게 온 국민이 여기까지 지켜오고 키워온 민주주의에 대한 이 정면 공격 행위입니다. 특히 그 대상이 제1야당 대표한테 가해진 이 정치 테러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고 분노하고. 자, 지금이 또 이제 총선을 앞둔 시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대표의 공석 사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좀 대처할 계획인가요? 네, 먼저 민주당은 처음에 이재명 대표의 피습 직후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인데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폭력과 혐오로 인한 테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경찰에 엄정 수사를 촉구하면서 축소 왜곡 시도에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치적 자작극이라는 등의 허위 가짜뉴스는 명백한 2차 테러라며 대책 기구를 통한 강력 대응도 예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적 자작극이라더니 또는 뭐 등등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거나 이건 사실상 허위 사실 유포죄에 해당하고 가짜 뉴스죠. 두 번째는 명백하게 이것은 2차 테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책 기구를 통해서 법적 대응, 정치적 대응을 다 하겠습니다.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네, 이어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부재로 인한 당무 차질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당무 집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거라고 공언한 건데요.
특히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YTN과 통화에서 이 대표의 복귀 시점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대표에게 조만간 공천과 인재 영입 등 당무를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워낙에 이 피습 국면 전에 여야는 쌍특검으로 대치였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계파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자, 총선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을 준비했는데 이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민주당 전체가 충격에 휩싸인 만큼 이낙연 전 대표도 거취 결단 시기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르면 내일 탈당을 선언하고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할 거란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언론 인터뷰 일정은 물론이고 모든 공개 일정을 미룬 상태입니다. 당내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 말까지를 시한으로 이재명 대표 퇴진과 통합비대위 구성을 요구했고 거취 관련 입장을 이르면 오늘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또한 당 안팎의 여론에 따라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와 그동안 각을 세워왔던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죠. 네,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여권은 일단 정치 공방을 자제하고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예상됐던 신년 할애회가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거듭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면서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테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 범죄 행위를 넘어서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다시 한번 모든 폭력을 강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에 대한 발언도 자제하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수사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피의자 김모 씨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60대 남성 김모 씨의 충남 아산시 소재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40분쯤부터 경찰 2개조가 투입됐는데요. 특히 김모 씨의 범행 동기와 사전 준비 과정 등이 담긴 자료가 주요 압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는데요. 김 씨는 흉기의 손잡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테이프를 갈아 꼈는데 범행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일부 동선도 확인이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일 열차를 타고 부산을 방문했다가 울산으로 향했고 같은 날 부산으로 다시 돌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이 대표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김 씨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 내용은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 피의자 당적이 어디냐 이 부분을 두고도 여러 설이 많던데 정치권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먼저 피의자 김모 씨의 범행 동기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만큼 당적을 두고도 논란이 굉장히 큰데요. 경찰은 일단 정당 가입 여부에 대해선 각 당에 협조를 요청해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당적 공개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인데요. 민주당은 개인정보가 포함돼 먼저 김 씨의 당원 여부를 공개하는 건 어렵다면서 경찰의 요청에 따르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도 같은 입장인데요. 특히 피의자의 정당 가입 이력 등을 놓고 양극단의 혐오 정치로 몰아가려는 불필요한 논쟁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도움도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연달아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에도 여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모두 3개나 되는데요. 먼저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인터뷰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고요. 또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의혹 등 뇌물 배임 혐의 재판, 그리고 검사 사칭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다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입니다. 많게는 일주일에 3차례씩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 이 대표 회복 정도에 따라서 재판도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정확한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기일 변경 등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이 잡혀 있는데 사실상 연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 회복 상황 또 범행 동기 포함해서 수사 속보를 좀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치부 박기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